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연구교수로는 임광순입니다. 오늘 앞에 이제 많은 선생님께서 발표를 같이 해주시는데요. 아마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발표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강제 징집 또는 녹화 사업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분들이 그 1980년대 캠퍼스에서 미친 영향이라는 것을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좀 발표 주제를 잡은 이유는 결국엔 저희가 이제 이 진실을 규명하고 그 피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피해자의 서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것을 더 많이 알리고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이라는 것이 그 당시 캠퍼스에서 학생운동에서 또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가를 좀 알고 더 많이 좀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제 발표의 내용이 내가 대학생 때 경험해봤던 너무 흔한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이라는 것이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캠퍼스에서 좀 어떤 의미였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제기는 이것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징집과 뿌락치 강요 공작이 사실 있었죠. 이전부터 있었지만 저는 그게 언제부터 캠퍼스에서 문제시 되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제 강제징집은 주로 이제 피해자 당사자 중심의 진실규명 운동과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로 지금 많이 여러 시도들이 있고요. 근데 이랬을 때 이게 당사자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역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좀 당대 역사상 속에서 좀 피해자의 서사에서 이제 좀 역사의 서사로 넘어갈 단계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84년도를 저희가 학생운동에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학원 자율화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국면의 변화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 84년도에 우리가 강제징집이 이제 사회적으로 폭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생운동들이 분출되었던 것을 이러한 국면 변화의 결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국면 변화를 이끌어낸 하나의 쟁점이자 동력으로 보아야 되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결국엔 1980년대 학생운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좀 다시 한번 이해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작업은 84년도 이전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캠퍼스에서 이 강제징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일반 학우들이 이제 받아들였는가를 사실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또 역사학자들의 작업이 결국엔 자료가 없으면 그걸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84년도에 이 강제징집의 폭로 이전에 좀 그런 일상에서의 감시체계, 강제징집에 대한 공포 이런 걸 좀 더 드러내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자료들을 아직까지는 제가 좀 많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앞으로 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84년도 이후의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어쨌든 84년 이전에도 좀 캠퍼스에서 강제징집이라는 것에 대한 좀 감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84년도 이제 고대 문화에 실렸던 수필을 보더라도 녀석의 강제징집을 알리는 하얀 글씨를 보았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양심마저 무너져 내렸고 뭐 마음속에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다. 이런 맥락들을 통해서 어쨌든 강제징집이라는 것 또 누군가 끌려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슬픔, 어느 날 사라진 동지에 대한 연민이라는 것이 분명히 캠퍼스에 존재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커다란 모순을 느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개인의 고통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 구조적 모순이었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이미 일상적으로 84년 이전에도 알고 있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구술 자료입니다. 그 대학 시절의 민청 사건 이후로 대학이 완전 동토화가 더 얼어붙은 시기였다라는 회고라던가 아니면 이런 이념 서클이나 지하 서클 외에도 이 전통문화반, 뭐 탈패, 뭐 농악대 이런 데들이 이미 형사들이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집단이었다. 84년 이전에 이러한 것들 아니 복학생 내부에서 여러 논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84년 이전의 캠퍼스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고요. 좀 무엇보다 이게 당장 강제징집이나 녹화사업과 관계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매 학기 제가 고대 신문 80년대 초중반 걸 쭉 훑어봤는데 이때 또 졸정제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사 경고와 출교 처분자가 끊임없이 학기 초가 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사 경고 누적이나 이게 출교 처분이라는 게 학생 운동과의 관계성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 끊임없이 학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캠퍼스 안에서 좀 알려졌던 것 같고요. 또 이제 83년에는 이제 고대 민주화의 날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학교 측의 저지로 봉쇄가 당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결국 84년 이전 학생 운동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하에서 여러 활동들이 있었지만 좀 학생 운동의 위축과 좀 대규모 제적
구속, 일상적 감시 체계라는 것이 작동했었고 강제 징집 자체에 대한 공포를 포함해서 국가 권력이 끊임없이 학원을 침탈하고 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또 기관원들이 직접 들어와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대한 일상적 공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환점으로서 분명히 84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84년도 이제 앞에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강제징집 문제 공동조사 보고서가 84년 3월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이 보고서가 등장하기까지는 이제 2월에 이 두 단체에서 이제 공동 주최했던 진정한 복교를 위한 공개 간담회가 이제 추진이 되다가 장소 폐쇄로 무산이 되고 이제 시위로 이어졌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참여했던 재적 학생 140여 명이 강집철폐, 의문사 진상규명, 사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합동 추도식 거행을 어쨌든 사회단체들에게 공식적으로 2월달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3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호 의원과 권희혁 문교부 장관의 이제 여러 질문 속에서 강제징집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게 가시화가 되고 이것이 이제 보고서로 3월에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이라는 것이 가시화되었던 것.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인식되기 시작한 걸 이 시기로 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폭력과 죽음의 연결고리라는 게 좀 명백하게 문건으로 정리가 되고 이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피해자가 발표가 되고 그들의 사연이 소개가 되면서 또 강제징집의 대상자가 이 5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건화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제징집이라는 게 84년 초에 국면에서 심각한 문제로서 이제 폭로가 되고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봐야 되는데 좀 이제 오늘 발표에서 제한적인 것은 이제 제가 좀 여러 학교의 케이스를 봐야 되지만 이제 고려대학교 내부에 있는 좀 자료들만 보다 보니까 좀 케이스를 좀 고려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84년 1월에 고대 이제 복교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이때 복교 대상자들은 학원의 진정한 민주화, 핵집 교수, 언론인 복직, 강제징집과 지도 휴학제 폐지, 선결 복지가 아닌 전원 복교, 구속 학생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4년 4월이 되면은 고대 자율화 추진위원회 고자추라고 말하는 이제 조직 구성이 되는데 저는 이 위원회 조직 구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이제 3월달 총회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3월달 84년 3월 총회에서 참석했던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지만 그 당시 고대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많이 논의되었고 문제시된 것이 강제징집과 지도 휴학 문제였다. 이미 이 84년 초반에 학생운동의 의제를 끌고 나갈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 김도황 학우에 대한 추모식 거행을 결의하고 실제로 4월 17일에 학생 2,000여 명이 모여서 김도황 추모식 및 가두 시위 이제 제기동 삼거리로 진출을 시도합니다. 이런 것들의 맥락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강제징집 희생자 추모와 학원 민주화라는 것이 가장 강렬하게 접합되었던 시기가 이 84년도 상반기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고대 문화라고 하는 학내 잡지의 화보입니다. 뭐 글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81, 2, 3년에서의 학내 텍스트들과 84년에서의 텍스트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84년도 고대의 문화 이제 화보를 보시면 저 텍스트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사진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먼 길 가는 친구요 언제 또다시 만나게 될런지 잘 가시오 친구요 부디 안녕히라고 하면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저게 그 4월 17일 시위 이후에 김두황 군의 이제 고 김두황 열사의 이제 빈 관을 태우는 사진인데요. 그러면서 두황아 눈을 감지 마라 새벽이 될 때까지 찬잇을 맞고 두 늪 부르떠서 저들을 심판하라라는 명백한 이 죽음에 대한 추모와 그들에 대한 심판 의지 결의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뒤에 사진으로 이제 학내 시위 이제 정문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화보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김도황이라고 하는 그 학우의 죽음에 대한 추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화보의 끝이 고려대학교 총학생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저는 좀 이 내러티브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노, 기억,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이 그 귀결로서 총학생의 부활로 연결되는 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가 어쨌든 총학생의 재건과 학생운동으로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게 이 당시의 화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 때 그 복학이라는 게 과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느냐 학내에서 또 약간 비균질적인 모습들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84년도 고대문화에서 있었던 좌담회가 있습니다. 이 당시 학생들의 좌담회가 있는데 학원 자율화 조치 학생운동의 전망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 내용 선배들이 돌아와서 상당히 반갑고 환영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 입장들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이런 재적생들의 이제 복학투쟁, 물론 반복 비복 논쟁 이후에 그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싸움의 진행을 통해서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적되었던 학생들의 복학을 바라볼 때 현장에서 운동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지식인 한계를 노출시키고 정부 정책에 말려든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상 좀 비판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참고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제적 학생이 약 10% 미만이 복교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고려대는 한 절반 가까이가 복교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재학생이 뭐 선배 세대의 운동에서 투철하지 못했던 모습을 비판하는 좀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다른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철저한 집단적 복학 거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좀 다소 가혹할 수 있는 이제 당대의 평가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뭐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제적과 징집과 복교라고 하는 것들이 환영을 한 모습, 또 한편에서는 현장 진출에 왜 남지 않고 돌아왔냐라고 하는 이런 정서라는 게 명백하게 존재했었고, 이런 정서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복학생들의 좀 이후에 전투적 학생운동으로서의 좀 변화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왜냐 학내에서 저런 분위기라는 걸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84년도에 이제 전환은 결국에 이제 추모와 총학생의 재건으로 잘 이어지게 되고요. 뭐 복교 대책이 고대 자유화 추진위원회 총학생의 부활준비위원회로 결성이 되게 되죠.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고대에서만 있었던 문제는 있었던 흐름은 아니고요. 이 84년도 3월에 이미 서울대에서 3천여 명이 모여서 한이철군 추모제를 있었고, 4월에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이현성군 추모식이 있었고, 4월에는 이제 고려대에서 이런 시위가 있었고요. 5월 4일에는 이 6개 대학의 대학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던 강제징집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때가 아마 대규모 시위였던 걸로 보이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84년도 전반기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어쨌든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추모에서 조직에서 자치에서 민주화 흐름을 바라보는 걸로써 이 84년도 전반기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실제로 많은 학우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를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이게 좀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현재까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문화적 전환으로서 아남 대동놀이를 좀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아남 대동놀이가 83년도, 4년도 이제 두 해에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 두 해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형식적으로는 이제 영산 줄다리기나 이런 전통적인 행사들을 해서 좀 비슷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 프로그램과 기조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 이제 당대 텍스트에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에 사실 캠퍼스 분위기는 이제 위령제 또는 추모의 분위기가 있는 것을 연속해서 이 아남 대동놀이도 진행이 됐던 거고, 이게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게 학생운동, 학생 캠퍼스 전체의 죽음, 거기에 대한 위령의 문화적 시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이제 84년도 아남 대동놀이에서는 민주의 꽃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령제 형식이 시도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상주를 학생 대중 전체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장기의 내용도 전해와 다르게 84년도 이제 만장기에서는 여기 이제 앞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위령의 모습들 또는 학생운동에 대한 진출, 이런 분위기 반전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84년도 전반기에 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통해서 정치의 언어에서 이제 문화의 언어로서 또 학생운동의 상징 체계가 변화하는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학생 문화의 전환은 이 당시 이제 고대문화 수필이라던가 또는 이 79학번 복학했던 79학번의 회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이 84년이 되니까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 아무데서나 버젓이 운동가를 부르고 술집하는 학생들이 뭐 운동권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분위기를 보여서 매우 감격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84년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사실은 이렇게 단선적으로 끊임없이 학생운동이 고조가 되고 발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이제 85년도 고대문화 화보인데요. 보시는 게 이제 85년에 그 김두왕을 비롯한 6명의 희생자의 진원비를 설치를 했다가 복학생들이 그 진원비가 학교 당국에 의해서 철거되는 이제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철거된 진원비, 그 진원비를 둘러싼 학내에서의 투쟁들이라는 것이 이제 사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의 고조라는 게 이제 어쨌든 그 진원비가 설치가 되고 그것이 고려대 당국이 강제 철거를 하면서 이제 진원비 복구대에 참석했던 이상신 교수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아시다시피 결국에 이게 그 한 시대가 저지른 범죄에 오히려 대학이 캠퍼스가 교육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제 공범으로서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제 총학생의 부활과 함께 이 강제 징집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그러면서 학교 당국의 방해라는 것도 지속되고 있는 싸움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이제 85년이 되면은 84년 학원 자율화 투쟁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게 됩니다. 이 84년 1년 내내 그 민주광장에서 추진되었던 민주화 발언대가 긍정성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잦은 시위 때문에 오히려 타성에 젖고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동시에 84년도 이후에 85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학생운동이라는 게 더 고조는 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민주화에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정치적 시위나 행사에 대한 참여는 낮아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분명 문제 제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내 뿌락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죠. 83년도에 이제 기관원들이 실제로 물러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학내에 그 뿌락치들을 이제 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뿌락치를 잡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잘 아시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84년도 9월에 민간인 사건, 그 다음에 85년도 이제 고대에서도 뿌락치 용의자 3인을 적발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학원 자율화 정책을 이제 허구이자 기만으로 보고 있었던 또 당대 평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80년대 전반기 강제징집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화할까라고 했을 때, 이 강제징집은 잘 아시는 것처럼 84년 이전에 있었지만 84년에 이제 가시화되었던 표면화된 구조적 폭력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사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 국가폭력임이 분명하고요. 캠퍼스 안에서도 이제 감춰졌던 폭력이 드러나게 되는 게 84년의 초반이다. 동시에 이제 폭로에서 추모, 연대 조직 자치로 전환 계기가 분명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억울함이라는 것에서 대학 공동체의 문화, 기억, 정치로 이제 전환되었던 것이 84년도 전반기이고요. 근데 동시에 이러한 전환들이 좀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에게 또 하나의 고민을 던져줬던 것도 84년도 후반기와 85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84년 말에 84년 말에 있었던 저희가 소위 깃발 논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논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84년도 전반기만 해도 죽음과 위령과 추모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많은 학생대중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총학생의 건설 후에 어떠한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국면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좀 노선적 분화 또는 조직적 논쟁이기도 이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 84년도 후반과 85년도 초반에 이런 학생운동의 논쟁도 어떻게 보면 강집과 녹화사업 이후에 학생운동의 이런 좀 대응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딜레마라는 게 분명히 있죠. 일반 학생을 더 많이 학우들을 참여 독려해야 된다라는 동력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뿌락치들이 침투할 수 있다는 공포라는 것들이 이 시기에 많이 고조가 되었고요. 그랬을 때 저는 84년도의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자율화 조치와 유화 국면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의도치 않았던 공간이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이제 저항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자율화 조치, 유화 국면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평가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학생운동의 전환기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재구축해야 된다. 이것을 재구축할 때에 84년도 전반기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폭로, 그것에 대한 대중적인 학생들의 위령, 추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위치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